줄리 앤 줄리아. 줄리 N을 써야 되는데. N은 어떻게 쓰는 거냐 이거. 이렇게 쓰나? 안녕하세요. 줄리 N. 뭐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다. 아무튼 줄리 N 줄리아. 감독 이름은 누구냐면은 노라 에프론. 네, 노라 에프론의 줄리 앤 줄리아. 잠시만요. 사실 보기는 처음 본 거는 되게 옛날에 봤던 영화고 굉장히 옛날에 봤었습니다. 제가 2012년쯤인가 이 영화를 처음 봤었어요. 그때 처음 봤었고 그게 이 영화 자체는 이제 2009년도 영화고 일단은 그 시놉시스를 한번 읽어보고 그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전설의 프렌치 셰프 줄리아 차일드. 여기 이제 메릴 스트립 아줌마가 역할을 했습니다. 네, 외교관 남편과 함께 프랑스에 도착한 줄리아는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 생활에서 먹을 때 가장 행복한 자신을 발견하고, 보통 우리 다 그런데, 명문 요리학교 르꼬르동 블루를 다니며 요리 만들기에 도전, 마침내 모두를 감동시킨 전설적인 프렌치 셰프가 되는데, 사랑할 수밖에 없는 뉴욕의 요리 블로거 줄리, 오늘 이제 에이미 아담스 아줌마가 역할을 맡았어요. 한창 잘나가는 친구들과 잔소리뿐인 엄마 사이에서 기분 전환으로 시작한 요리 블로그 유일한 지원군은 남편뿐이지만 전설의 프렌치 셰프 줄리아 차일드의 요리책을 보며 365일 동안 총 524가지의 레시피에 도전하는 그녀의 프로젝트는 점차 네티즌의 열렬한 반응을 얻게 되는 데는 성공하지만, 뭐 요런 줄거리입니다. 일단은 요 감독이 노라 에프론이라는 사람인데, 요 사람이 그 엄청 유명한 감독은 아닌데, 우리가 아는 이제 멜로 영화들을 만드는데, 가벼운 멜로 영화들, 우리가 이제 뭐 로맨틱 코미디라 그러죠, 그죠? 그런 영화들을 만드는데 참여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뭐 그녀는 요술쟁이, 지금 그냥 그 경력 중에서 보이는 것만 쭉 읽어봐도 그녀는 요술쟁이, 아니면 지금은 통화 중, 유브갓 메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제2의 연인, 뭐 요게 요런 데다가 뭐 전부 다 그 감독으로 참여한 건 아니고 각본을 쓰거나 아무튼 요런 식으로 그 참여를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아마 여기에서의 그 경험들이 잘 응축돼서 이제 그 줄리엔 줄리아에서 되게 많이 그 포텐셜 그 잠재력이 이제 터진 사람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줄리엔 줄리아 말고 다른 영화들은 자기가 감독을 한, 직접 감독한 이 다른 영화들은 뭐 크게 막 좋은 평가까지는 못 받는 모양이고, 다만 이제 줄리엔 줄리아가 좀 특별하다. 시애틀의 잠물이 는 방, 이것도 이제 나름대로 유명한 영화죠, 그죠? 저는 보진 않았는데,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소재가 요리인데, 요리에 관한 영화고요. 요리에 관한 영화고, 그리고 이제 그걸 뭐라 그럴까, 보조적인 역할을 이제 연애가 주로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연애가 주가 되진 않아요. 연애 자체가 주가 되는 건 아니고 요리가 주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데, 만약에 그냥 이게 로맨스 영화, 그 멜로 영화였으면 저는 이제 영화에 대해서 별로 좋은 평을 남기진 않았을 거예요. 소재가 요리인데 어떤 거냐면은, 줄리하고 줄리아는 둘 다 사람 이름이고 실제로 이제 실제 사람들입니다. 그 실제 하는 사람들이 이름이고, 줄리아는 그 외교관 남편을 따라서 이제 파리에서 있으면서 프랑스 요리를, 미국이란 걔가 프랑스 요리를 배우면서
그걸 미국인들한테 이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책을 쓰는 사람이 썼던 사람이고, 뭐 여기서 이제 줄거리에서 나온 것처럼 막 전설적인 프렌치 셰프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랬던 사람이고, 줄리 파웰은 그 뉴욕에 이제 사는 그 공무원인데, 말단 공무원인데 우연찮게 이제 뭔가 해볼 만한 일을 찾다가 그 줄리아가 아까 나온 그 줄리아 있죠, 그죠? 얘기했던 줄리아가 썼던 그 프랑스 요리책을 보고 하나씩 1년 동안 한번 그걸 직접 만들어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블로그에 조금씩 글을 남겨서 마지막에 그걸 가지고 출판을 하게 되는 뭐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얘기가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제 줄리아의 이야기고, 하나는 그 줄리의 이야기인데, 줄리아의 이야기는 이제 줄리아의 시점에서 1960년대, 70년대, 이거는 나쁜 영화는 아닙니다. 이거 나쁜 영화 아닙니다. 예, 70년대, 60, 70년대 이제 프랑스를 주로 배경으로 쭉 이어지고요. 그리고 줄리는 이제 2000년대 아니 2010년대의 뉴욕을 배경으로 해서 쭉 이어지는데, 사실은 이제 그 배경 자체는 뭐 그렇게 막 부각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좀 그 프랑스가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요 두 장면이 도시점이 이제 교차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줄리아의 맨 처음에 이제 줄리아가 그러니까 파리에 이제 들어가는 장면을 시작으로 영화가 시작되고, 그게 조금 지나서 이제 줄리가 블로그 하는 뭐 그런 장면이 이어지고, 요리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그리고 다시 또 줄리아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줄리 이야기가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만하지가 않습니다. 왜 이게 장면들이 자꾸 교차되고 그리고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면은 사람들이 참 혼란스러워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클레멘타인이 얼마 전에 클레멘타인을 봤었었는데, 그 우리나라 전설의 명작인 이제 클레멘타인이 왜 나쁜 영화인가라는 걸 얘기했을 때, 스트리트 파이터 이동준하고 그 다음에 엄마 찾아 산말리의 이야기가 잘 어우러지지 못하고 둘 다 이제 메인 스토리로서 작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줄거리가 이제 잘 섞이지 못해서 혼란스럽고, 그리고 산만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줄리엔 줄리아는 어쨌건 이제 두 사람 이야기를 교차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지만은 그게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내용 구성이 충분히 그러니까 내용 구성이 충분히 이제 단순하지만은 괜찮고, 그리고 충분히 이제 영화로 만들 만큼 괜찮은 소재고, 그리고 요리라는 큰 주제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스트리트 파이터 이동준하고 그 다음에 엄마 찾아 산말리는 그렇게 썩 잘 공통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느끼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 줄리엔 줄리아는 요리라는 큰 주제로 묶여 있고, 그리고 각각의 이야기 역시 또 요리, 세부적인 요리라는 걸로 또 따로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줄리가 줄리아의 요리를 따라한다, 재현해 본다는 그런 걸로 묶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몰입이 잘 되는 편이고, 그리고 내용 자체도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 영화 내용 뭐 실제 역사에서의 내용이 어땠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영화에서 이제 이걸 만들어야 되는 내용 자체는 되게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가 즐겁게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예, 좋은 영화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그래요, 사실 그래요. 그거 말고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은, 요거는 개인적인 생각인 영화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보면은 영화에서 뭐 요리 자체가 이제 가장 큰 소재지만, 그 중간중간에 그 책을 쓰거나 책을 출판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그 저작물을 만들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저도 이제 예전에 그 뭐 이리저리 이제 책을 써보려고, 아니면 책을 출판해 보려고, 글을 출판해 보려고 이리저리 노력했던 입장에서, 노력을 많이 해봤던 입장에서 결국에는 이제 출판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입장에서 그 점에서 상당히 참 많이 그때 글 쓰고 막 그랬을 때 제가 생각이 나서,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이제 저는 몰입해서 봤던 것 같아요. 막 뭐 무슨 김기덕처럼 뭐 그런 심오한 그런 영화는 아니고, 그냥 즐겁게 이제 한때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영화고, 물론 이제 클레멘타인보다 재밌고요. 물론 그 라스트 갓파더보단 재밌고, 그리고 비몽보다도 좀 더 재밌습니다. 막 그 사춘기를 벗어나지 못한 분들은 이제 비몽을 보시면 좋고요. 김기덕 영화를 보시면 좋고, 사춘기를 벗어난 분들은 이제 줄리엔 줄리아를 보시고,
우리 삶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요 안에 프랑스 요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이게 이제 저는 프랑스 요리를 전공하고 그러니까 요리를 전공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게 실제 프랑스 요리와 요 영화에 나온 이제 요리의 차이가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상당히 이제 맛있어 보여요. 그리고 그걸 되게 잘 조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몇 가지는 한번 따라해 보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고 그렇게 생각보다 또 맛있게 하진 못했었었는데 아마 본인들이 한 음식들은 아마 맛있었겠죠, 그죠? 아, 비프 구르기뇽도 맞아요. 그거 나오는 소고기찜인데 와인 가지고 이제 와인 넣고 끓인 소고기찜인데 저는 이제 집에 오븐이 없어가지고 그냥 끓이기만 해서 맛을 반밖에 못 냈던 기억이 나네요. 기자들 사람들의 평은 되게 좋아요. 그 관람객들이나 아니면 뭐 사람들의 평은 굉장히 좋은 편인데 대체로 다 좋은 편이고요. 근데 이제 좀 사람에 따라서 많이 지루하다 막 그렇게 느끼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막 총 터지고 막 총 쏘고 난 머리 터지고 그 다음에 북한이 핵미사일 날리고 그런 영화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분들은 영화를 보시면 안 되고 기자하고 평론가 평점은 조금 어중간해요. 이게 6.33점인데 세 사람이 평을 남겼는데 박평식이가 이제 기품 있게 나이 드는 여배우를 보시라 이러면서 6점을 줬는데 박평식이는 이게 영화를 본 건지 아니면 메릴 스트립을 보려고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 저는 그러니까 아무튼 이걸 보시고 그 전 줄리아 연기를 이제 메릴 스트립이 했는데 저는 그 메릴 스트립이 이제 되게 유명한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 배우 자체 이제 연기에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영화를 본다는 거에 대한 의미가 난 그게 영화를 본다는 어떤 그런 거에서 좀 많이 떨어진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영화 전체의 내용과 줄거리와 그 다음에 연기를 같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뭐 특별하게 이제 배우들의 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이번 리뷰에서 드리지 않은 거는 클레멘타인에서는 제가 말을 많이 했잖아요. 어색하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줄리엔 줄리아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안 드리는 거는 영화가 괜찮으니까 연기가 괜찮으니까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은 거고 뭐 특별하게 뭐 메릴 스트립이나 아니면은 그 외교관 역할로 나오는 그 메릴 스트립 남편이죠, 그죠? 나오는 그 스탠리 투치라는 요 대머리 아저씨를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또 이렇게 보시고 요거 보시고 또 이제 요 두 사람이 또 상사하고 그 다음에 부하 직원 관계로 나온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뭐 그런 영화도 보시면은 같이 보면 아마 즐겁게 보실 것 같습니다. 박평식이는 아마 그걸 이 영화를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가볍게 보시기 좋습니다. 가볍고 그리고 즐겁게 행복하게 보시기 좋고 그리고 아마 다 보시고 나면은 저녁에 아마 비프 구르기뇽 같은 거를 먹고 싶어지실 겁니다. 근데 먹고 싶어지실 건데 그 소고기 사고 뭐 그런 값이 이제 그런 돈이 그렇게 싸지 않기 때문에 아마 곧 좌절하게 되실 겁니다. 저도 많이 그렇고 오늘도 그랬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줄리엔 줄리아는 뭐 요런 영화고 볼만한 영화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는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